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산타클로스 깔판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매달 해드리고 있는 리딩이죠. 2023년 1월 상대편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이에요. 여러분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부츠, 두 번째 버섯, 세 번째 유니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부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까요? 매달 이걸 보시는 분들은 상대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메시지 한 장 열겠습니다. I still feel deeply connected to you, but I won't admit it. 나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어. 여전히. 그런데 있잖아. 나는 그걸 거부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인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조금 억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죠? 자, 메시지를 한 장 더 올려봅시다.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열게요. I wasn't honest with you about my feelings at the time. 나는 있잖아, 그때 내 마음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어. 본인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분은 왜 이렇게 자신을 억누를까요? 느낌적으로 처녀자리이실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느낌이에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처녀자리 여러분들이라고 다 억누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밀어붙이시는 분들은 또 밀어붙여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판단해버리고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본인도 상처를 좀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리저리 이제 좀 마음이 좀 만신창이가 돼서 누구를 받고 마음 주고 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오히려 겁부터 내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전에 내 마음을 속였다라는 말은 두 분은 안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막 좋아하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보냈는데, 이분은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I wish I had treated you better. 나는 너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널 대했어야 됐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게 되면, 뭔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대우해주고 싶어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일단은 과거든 미래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츤드레인 듯 츤드레이지 않은 듯 약간 좀 시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It's time for me to heal now. 이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이분이 상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나는 지금 상처를 치유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는 분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볼게요. I don't want to lose your love. I'm afraid I might lose you. 나는 너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 근데 느낌적으로는 이미 잃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지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패턴이 여러분들과 이별이 됐을 때 상당히 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많이 떠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Please don't hate me for ghosting you. 나 이럴 줄 알았어. You didn't deserve it. 너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런 대접을 받을 애가 아니었는데. 솔직히 여기에 treat you better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대했다라는 의미인 건데 솔직히 그게 요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열어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혹은 일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해서 봤더니 차단이 됐던 거죠.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거 하면은 위에 그거 원화 표시 뜨잖아요. 들어갔을 때 원화 표시가 안 뜨면 그 사람이 이제 날 차단한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신 거죠, 여러분이? 뭐지? 원화 표시가 없어졌어.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이분은요 두려워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망스러움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감정을 좀 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계속 억누르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확실하네요. 첫 번째 카드가 웨딩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일단 따라가 볼게요. 자, Heart with a Key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세트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요. 결혼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결혼할 사이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문이 열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세트는 솔직히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측해보건대 이분에게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이 뭐 힐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결혼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했던 그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꺼냈어요. 자, 한번 봅시다. 8개의 동전이 첫 카드로 나오고요. 자, 8개의 동전인데 퀸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개의 컵이 있었는데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6개 지팡이의 역방향이었어요. 그렇군요.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엠페러의 역방향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자, 카드가요 어떤 느낌을 저에게 계속 주냐면 두 분의 관계가 나쁘질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았지만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무대의 중앙에 서야 되는 게 싫었나 봐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상황이 밀려져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요 어떤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뭐 이렇게 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나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를 계속 저한테 말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만약 이분이 남자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단계가 돼서 뭐 결혼을 뭐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주도적으로 뭐 이끌고 나가고 뭐 이런 거 뭐 물론 뭐 꼭 남자가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반반이라고 봤을 때 이분도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걸 잘 못해.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게 결혼이나 뭐 진지한 관계를 가거나 뭐 이런 게 싫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에게 맡아지는 어떤 역할에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것도 지금 제가 이분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겁쟁이는 아닌데 반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조용히 지낸 애들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도 봤다 우리 반이었지 뭐 이런 애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당히 진취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원했던 것은 되게 소소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엠페러가요, 황제 카드죠. 타로 카드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물론 교황 카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4번이고 5번이 교황 카드인데 교황은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어우르는 힐링도 해주는 뭐 그런 분이에요. 따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교황님도 이 황제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시하는 건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무엇인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건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자, 근데 그게 뒤집어져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앞장서서 하는 게 나는 참 어려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취적인 여러분들에게 눌렀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이분은 따라가는 건였던 거예요. 따라가서 그냥 좀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6개 지팡이가 나와 있죠. 황제가 저쪽에 땅을 좀 넓혀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가서 전쟁을 한 거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승리입니다. 자, 이것은 실패예요. 얘도 실패예요. 실패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패배에 가까워요. 지금 뭔가 주눅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거의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었던 힐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웨딩 링스를 제일 처음에 꺼냈잖아요. 뭔가 진지한 쪽으로 계속 가는 부분, 즉 그 결론 지점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이 거기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안 좋은 일로 해서 뭐 결혼이 한번 파토가 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래서 이분은 원했던 게 뭐냐면 그냥 사귀는 겁니다. 재밌게 그냥 맛집이나 다니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했던 건 뭐냐면요, 8개의 동전인데요. 8개의 동전은 열심히 하나씩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무엇인가가 진행된다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성을 해 나가는 단계잖아요. 이것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우리는 이만큼을 했어. 즉, 첫 번째 동전이 우리가 만난 거야. 두 번째 동전은 우리가 데이트해서 좀 친해진 거야. 세 번째 동전은 우리가 잠자리를 했어. 네 번째 동전은 우리가 기념일을 챙겨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이 마지막 8번째 동전은 뭔가 완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 있어요. 뭔가 하기는 했는데 완성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분이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집중을 못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좀 쉬운 예로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명절 때 집에 내려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올해도 넘겼구나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것은 가족들이 모이기 위해서 만든 명절인 것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너무 싫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느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해 뭐 이렇게 강요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상당히 나쁘게 보면은 정말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행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에 딸려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줬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 행복을 돌려주는 부분에서 이분이 판단했을 땐 내가 무엇인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것이 되는 부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누군가를 사귀고 싶었던 것이지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웨딩링이 있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 카드 제가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자물쇠는 전 세계에 수십억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자물쇠는요, 그걸 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의 열쇠입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열쇠 3개씩 주죠. 열쇠 사면. 그렇긴 하지만 2개 없어지면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열쇠 복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저씨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 끊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열쇠만이 이걸 열 수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게 꺼냈다면 내가 웨딩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과 가는 부분에서 나는 솔직히 있잖아.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그것이 원인이 됐든 뭐가 됐든 혹은 나는 길게 누군가를 만나왔어. 한 명을. 그런데 그 사람과 끝에 너무 안 좋은 식으로 끝나게 됐고 뭐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데 나를 계속 어떤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게 난 너무 싫었어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결혼의 상대자다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너가 이걸로 열어줘도 가능해요. 너가 나를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준비는 안 됐고 아무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계속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돌리고 있어 라는 건데 솔직히 이게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분도 연애사가 계속 뭐 편하게 갔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실패도 있었고 사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종착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거지 우리가 지금 좋아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그것이 사랑일까? 사랑을 하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걸까? 100일, 1000일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걸까? 있는 것만으로 그냥 좋으면 안 돼? 뭐가 됐든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1월 두 분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2023년을 시작하는 1월에 두 분의 관계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Luck is on your side 카드가 나옵니다. 행운은 너의 편이다. 사수자리의 시널이고요.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사수의 끝입니다. 곧 염소로 넘어가게 돼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염소에 붙어 있는 거죠. 일단 뉴문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카드가 딱 나왔을 때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대로 나온지 한번 봅시다. 자, 카드 한 장씩 열게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뜬금없어요. 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긴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구름이 있습니다.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하, 사랑이었군요. 결론적으로는 사랑 리딩에 사랑을 하다니요. 번호적 카드를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번호조합 카드를 봤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들이 좀 애매했는데 번호 조합을 보니까 이게 뭔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4번 사랑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건데요. 1월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 일은 이 사랑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끝나는 거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꺼낸 것은 1월의 에너지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1월에는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랑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솔직히 저는 이게 여러분으로 보여져요. 상대편이다? 상대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요.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어떤 큰 일이 오게 되는데, 솔직히 이 34번 물고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직업적으로 상당히 크고 풍요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사랑의 리딩이었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사랑이었던 무엇인가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운인 거죠. 행운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마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일이 이제 이 일을 내가 하게 된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온다고? 그러면 나 바빠지겠네?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단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조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나이키 빈박스에다가 사랑을 넣어서 방 안에다 일단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 카드를 읽는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분과 다시 이렇게 유연한 물고기들의 헤엄치는 것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무엇인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오기에는 구름 같다는 거죠. 답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이 해가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사랑인데, 그러면 이것이 행운으로 온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구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을 보고 싶은 게 맞긴 맞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랑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흐르는 느낌으로 봤을 땐 여러분이 고스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단을 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도대체 내가 이 사랑을 뭘 더 할 수 있어?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잠깐 나이키 박스 안에 넣어주게 되는 어떤 일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잠깐 잊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1월의 일인 겁니다. 잠시나마 이것은 좀 놔둘 수 있다. 어떤 행운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겁니다. 자, 10번 카드예요. 만약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으면은 10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잘라내는 거죠. 솔직히 잘라낸다라는 이 낫으로 의미를 봤을 때는 이 사랑을 이 행운 때문에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이 낫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급작스럽게 빨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년이 딱 됐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올 것 같아요. 이건 일입니다. 일카드, 잡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랑을 잠시나마 좀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너무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오지 않을까요?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보신다면 그게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 너무 급작스럽게 오는 건 맞는데 사랑을 하려 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갖고 오는 건 돈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무엇인가를 갖고 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흐름의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고 이분이 꺼낸 카드가 웨딩이었다면 두 분이 뭐 같냐면 되게 안정적인 어른스러운 그런 연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꺼냈던 것에서는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꺼낸 카드가 이분이 안정적이긴 한데 인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으로는 괜찮은데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여러분이 꺼내주고 있고, 하지만 러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분을 사랑하지만 이분에게 여러분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에요. 사랑 카드를 꺼냈어요. 사랑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중에 지금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 팜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팜트리는 뭐 이분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뭐 집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가 하여 그것이 팜트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나에게 그런 안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 날 두지 마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솔직히요 여러분 남편 카드예요. 남편 카드. 뒤집어져 있죠. 나는 남편이 고쉽지 않아요. 아니죠. 나는 남편의 재능이 없어요. 이게 뭐 내가 바람을 피고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지 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건 맞는데 너가 나를 원하지 않는 걸 느껴요.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너가 아무리 뭐 안정적이고 내가 마음이 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My heart is yearning for you. 너를 갈망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정말 원하나 봐요. 지금 이 러브들과 관련돼서 다 여러분이 꺼내고 있잖아요. 사랑을. 그러면 지금 이 물고기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것 같네요.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걸 좀 약간은 좀 밀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We need to talk about everything. 우리는 이야기가 필요해.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잖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분도 여러분을 원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뭐가 다시 되면 약간은 이분이 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분이 리드하게. 솔직히 여러분이 리드한 것 같거든요. 네, 여기요. Improving Health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상승시켜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리고 이건 솔직히 좀 여담 같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행운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바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바쁘다고 나온 건 없는데 바빠지면은 건강을 챙겨야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이 리딩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 낮 나왔을 때부터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걸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행운으로 온 거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리딩이. 그 행운이 뭐냐? 여러분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일이 온 거라는 말이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랑이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솔직히 이 낫은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랑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다.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여기를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일이 와서 여기서 잠깐 정신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나은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이후에 여러분에게 괜찮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고요. 더 나은 사람이. 그리고 이 말과 이 말 둘 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에게 오는 그 기회라는 걸요. 놓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퍼펙트 타이밍 마저도 그렇고 일로서 어떤 오퍼를 받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단순히 뭐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훨씬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이전의 것을 갖고 있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좋은 카드가 있었는데 일단 2장이 나왔으니까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I meant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은 진지한 거야 라고 일단 꺼내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뭐든 장난식으로 하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Seek professional advice. 프로페셔널적인 충고를 좀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어떤 일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드를 다 꺼냈잖아요. 지금 와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걸 잠시나마 좀 놔둘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일이 와서 여러분이 바빠지면은 단순히 1월이 아니라 계속 더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살게 되겠죠? 그 이후의 일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urning Desire가 나옵니다. 불타는 욕망이 있대요. Flames of Passion Ignite. 패션의 열정의 불꽃이 발화된다 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두 분이 뭔가 앞으로 무엇이 더 있을까 라고 했는데 카드의 맥락상 버닝 디자이어일 순 없어요. 지금 이게 약간 정리 쪽에 가까운 것이지 버닝 디자이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나중에 있을 일일 걸로도 보여져요. 솔직히 이분이요, 마음 정리가 필요해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우리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을 봐주는 것이 거의 우리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지금 한 곳만을 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예요. 뭔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버닝 디자이어. 혹은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열정에 어떤 불꽃이 타오르게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2번째,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대편, 2023년 시작을 알리는 1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상대편의 속마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꺼낼게요. I am resisting my desire for you because it's too late now. We've grown apart and you moved on. 카드랍니다. 아하.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욕망이나 그런 감정의 또 요동들을 거부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늦어버렸잖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미 많이 시간을 보내왔고, 그리고 너는 이미 털고 갔잖아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moved on을 했다라는 말은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리딩은 여러분의 전 상대편인 거죠. 그런데 전 상대편이 얼마 전에 헤어졌던 그 전 상대편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그 어떤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또 따로 살아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 문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놔두자, 각자의 인생을 살자, 내가 향하는 마음을 참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No one ever loved me again the way you did. 그 누구도 너가 나를 사랑해줬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진 않을 거야. I never appreciated you until you're gone. 나는 너가 떠날 때까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일단 놓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떠날 때까지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두 분이 사귀었든 사귀지 않았든 간에 이분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부해 왔다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상대편들이 좀 뒤늦게 이렇게 뒷북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준 건 맞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 할 정도로 잘해줄 때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사람이 압니다.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이분 뭐죠? I'm not available. 솔직히 얘를요, 나 지금 누구 사귀고 있어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외국에 있어. 혹은 나는 지금 뭐 공부 중이야. 안 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지금은 이분이 이용 가능하지 않답니다. I'm not available은 나는 지금 싱글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돌려서 이게 하는 수거 같은 건데 일단 이분은 사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I remember every detail of that day. 어떤 하루가 있었는데요. 그날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두 분이 뭐 제주도를 갔는데 뭐 한라산을 올라갔든 뭘 했든 그 하루에서의 어떤 그 기억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기억인가 봐요. 그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정말 큰 기억 가능하고요. 혹은 이 that day라는 거 자체 어떤 하루가 이분에게는 상처의 날일 수도 있어요. 뭐 이별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별이 된 날, 그날을 나는 잊을 수 없어. 모든 디테일을 다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주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이분은 누군가가 있는 거라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타로를 열어보면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누르고 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은 생각했을 땐 이미 우리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으니까 뭐 하는 게 그렇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I've been depressed lately. Things have been really hard.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하소연 같아요. 나는 요즘에 너무 우울해. 최근에 많이 우울했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졌어. 이게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두 문장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분과는 좀 오래전에 있었던 관계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힘들어진다는 건 요즘에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힘들어졌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일이 좀 많이 힘든가? 그런 느낌이 들긴 듭니다. 뭐 또 이런 카드를 꺼내나요? I'm not ready to settle down 카드를 꺼냅니다. 나는 바나나 주스의 건더기가 가라앉는 걸 준비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나나 주스 믹서기에 갈면 이게 둥둥 떠다니다가 건더기들이 내려서 자리를 잡잖아요. 이게 자리를 잡다. 즉, 누구 한 사람에게 정착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걸 말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합니다. 오늘 상대편들이 조금 자유분방한 분들이 많나 봐요. 누구에겐가 구속되거나 어떤 사람의 플러스 원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I'm not available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거지 셋틀다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봅시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킹은 솔직히 채팅이랑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뭐 카카오톡이 됐든 뭐가 됐든 hand of cards가 있고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아하, 좋은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대화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솔직히 이 토킹 에너지는 여기 보면 어떤 소녀가 그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채팅을 하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 뭐 앱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만나게 됐고, 혹은 진짜 두 분이 한번 카톡 잡으면 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던 뭐 그런 사이다. 뭐 그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핸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하는 거죠. 상당히 끌리고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셋틀다운 하고 싶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나는 지금 싱글이 아니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본인은 지금 많이 힘들다도 있고요. 여러분이 떠날 때까지 나는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줬던 것만큼 다른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본다면, 이 9장의 카드가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두 분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대화 안에서 정말 많은 유대감을 가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채팅으로 오고 가고 뭐 몇 번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런데 이게 사귄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단계에서 이분이 노를 했다, 혹은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 안에서 셋틀다운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그냥 여러분과 한번 사귀어보고 말자, 뭐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느낌적으로는 이게 사귀는 단계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고요. 자, 더 거기다 플러스 이 최근에 힘들다라는 말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많이 힘들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많은 절망이 있다, 가능한데요, 그 절망은 셋틀다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진지한 관계로 가게 되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분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사람하고 대판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꺼냈을 수도 있잖아. 요즘에 너무 절망스러워. 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어. 가능한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이 느껴져. 그렇기는 해.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래 떨어져 있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간을 많이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나의 디자이어를 억누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두 분의 제주도 갔을 때 찍었던 그 사진들을 상당히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억들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킹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얼려 있답니다. 자, 저스티스의 역방향. 벌도 받았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놓고 벌 받고 9개의 컵을 열심히 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장 떠보겠습니다. 아하, 교황님 카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언더라인이 8개 컵 아니야. 8개 컵은 아니고 나이트 스워드나 체리엇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엠페러가 나왔군요. 엠페러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4개의 동전이 뒤집어져 있네요. 그렇군요. 8개 동전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이분은 지금 현재 연애 관계 같은 것에 만신창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드라마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이런 걸 이분에게 기대하신다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랑이라는 것에 진절이 나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막장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요. 지금 이분이 하고 싶은 건요, 배 타고 울릉도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파도가 높지 않는 날이라면 독도까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지 사랑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사랑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카드가 저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힌트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과 끝나고 나서요 들어간 관계 같고요. 그 관계에서 이분이 된통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이분이 겪었던 카르마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분이 받았어야 될 응당한 벌이었다.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정말 지랄 같았습니다. 이분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 에너지냐면요. 5장 카드에서 메이저 아카나가 3장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상당히 강한 에너지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왕하고 교황님, 이 2장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타로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무지막지한 애들인데, 특히나 이제 교황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정말 길었던 어떤 관계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뭔가 잘 안 됐잖아요. 뭐 이분이 여러분을 뭐 선택하지 않았든 뭐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이후에 이분이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긴 관계를 하려고 갔던 겁니다. 그게 거의 결혼에 준하는 관계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을 좀 빼서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도덕입니다. 도덕. 우리가 도덕이란 걸 배우죠. 우리가 흔히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은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않아야 한다. 나이 많으신 분이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덕이라고 정할 수 없는 애매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까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자꾸 소음을 내요. 자, 그런데 소음을 내는 사람이 안 좋은 거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럼 이제 도덕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이에요.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는 해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차별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안 막고 있자니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봉착했을 때는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이건 공동생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해해주자, 어쩌겠어, 저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신의 믿음인 건데, 뒤집어져 있죠. 내가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말이에요. 즉 지금 어떤 관계를 하나 했고 그 안에서 저스티스라면은 카르마인데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고 그 일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얼어져 버렸고 모든 사랑이 다 뒤틀어졌고 내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다 뒤틀어졌고 사랑 따위 다 필요 없고 씨발 족같아 뭐 이런 게 됐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하게 되는 건 뭐냐, 내 컵에 물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구에너지잖아요. 구에너지는 I입니다. I. 나. You 말고 I. 즉 나라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울릉도, 내가 먹고 싶은 파스타, 내가 먹고 싶은 돈가스, 생선가스, 모둠 세트, 뭐 이런 것들만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 내 인생에서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답니다. 모든 걸. 사랑마저도. 사랑이 지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도 이 안에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랑도 이제는 이전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분이 원하는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외모만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 외모만을 본 거예요. 외모가 안 되면 마음이 안 끌리고 성적으로 끌리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 뭐 그 사람이 뭐 못된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어. 난 외모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뭐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꾸로 되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나는 외모 안 보고 마음씨만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마음씨 때문에 이분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뭐가 됐든 지금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남편 카드기도 하고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카드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신은 셋틀다운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오고 싶은 마음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지금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올 카드들이 뭔가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면 이제 또 한편의 드라마가 또 만들어지겠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Your Vision 카드가 나옵니다. Fixed Moon 카드예요. 너의 뜻을 관철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Fixed Moon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마음을 옮긴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카드를 한 장도 안 꺼냈잖아요. 이게 만약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분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분의 에너지로 본다면 이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서 뭔가 바뀌게 됐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여러분하고는 또 다를 수 있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부터 나옵니다. 도망가려고 하나 봐요. 어디선가 나가려고 하는데 돌아갔고,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 여우를 바라보는 가을이가 나왔습니다. 가을이가 여우를 불렀나 봐요.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본 거죠. 왼쪽으로. 자, 그런데 가을이가 돌아본 건 크로스로드, 선택의 길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번호조합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1월 한 달간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것은 사람들, 여러분과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에너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카드는 정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중앙에 있는 가을이가 보이죠? 가을이가 여우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가을이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보는 거죠. 가을이를요, 여우, 즉 상대편이 사귀고 있는 A라는 사람으로 봤을 경우에 솔직히 이 A와 이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될지 두 갈래 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이 A라는 사람이 이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혹은 뭐 정리하자,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 1, 아니면 다시 뭔가를 우리 노력해보자 2, 그 선택의 단계에서 이분이 돌아보게 된 것은 여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편이 이분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봤다는 것은 이 여우가 이 A라는 사람한테 가려고 했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즉 다시 이 A라는 사람이 선택을 뭘 했든 간에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우가 보고 있는 것은 홀드의 비전이에요. 너의 뜻을 굽히지 말라. 즉 여기서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틀다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정착하고 싶지 않다,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걸 여러분으로 본다면요, 만약에 이분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무슨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 즉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카톡입니다. 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다시 만나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우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겠죠. 카톡을 했으니까. 만나러 가자. 돈가스 클럽에서 돈가스 먹자. 라고 했는데 그날 가려다가 멈춘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것은 A쪽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 간에 이 여우라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카톡을 했는데 다시 멈추다니요. 그것도 심지어 밥을 딴 데서 먹는 것도 아니고 돈가스 클럽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또 한편으로 이 여우가 여러분이라고 본다면, 이 가을이가 상대편이라고 본다면, 상대편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을 바꾸지 마라. 즉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지 않고 거기서 버틴다. 또 가능하죠.
이 가을이가 등 돌린 것은 선택이잖아요. 즉, 이 A라는 사람에게 남아있을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갈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봤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1월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에너지 속에서 여러분도 이분에게 빨려갔다가 다시 나오고 빨려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달이나 다른 어떤 시기들보다는 이분 생각이 좀 더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11번 채찍이 나왔어요. 뭐가 됐든 간에 이분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결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요. 여러분도 이 사람의 어떤 들락날락하는 이런 에너지, 그냥 잊혀지면 확실하게 잊혀지던지 그것도 아닌 이상한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고 또 좀 안 좋지만 1월에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분이 뭐 액션을 취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가을이하고 여우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지점에 안 간 거예요. 그 지점은 중앙에 있는 거고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올려봅시다. 여러분들의 카드를 올리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분을 어떻게 볼지요. 자, 걸 위더 스네이크로 본답니다. 이건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뭐냐면 여러분이 뱀에 둘러싸여졌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분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뱀에 둘러싸여서 정말 답답하다. 이 독 같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것도 가능한데 이분을 생각할 때 요거라면 이분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면 이분도 뱀에 둘러싸여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나쁜 에너지에서 좀 빠져나가지 못해서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너를 잊을 수 없어.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생각도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트윈 플레임이죠. 너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나투디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당장에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트윈 플레임인데 나투데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분의 나쁜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전화 온다고 어떻게 너무 기다렸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분노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교차가 된다는 거죠. 이 중앙 지점에서 서로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분대로, 여러분대로 그냥 막연하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끝난 건 상당히 오래됐는데 솔직히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동기가 생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꾸준히 그냥 뭐 그리워 잘 지내겠지 이러다가 다음 달이 딱 되면은 잊혀져 있던 그 감정들이 다시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울렁거리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봅시다. I don't know why I let you go. 나는 너를 왜 놔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놔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걸 위더 스네이크로 본다면 이 뱀을 당연히 놔야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제 몸에 감고 있는데 구렁이가. 여러분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잊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왜 꼭 그래야 돼? 라는 느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Sometimes I think you can be a little controlling and that pushes me away. 가끔 나는 생각해. 너가 나를 컨트롤링하고 나를 밀어냈다라고 나는 생각해. 밀어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른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약간 이런 느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결론적으로는 들락날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분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든 뭐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You make my heart full. 카드가 납니다. 너는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줘. 이분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준 사람이 없었나 봐요. I'm ready. 그렇군요. 여러분은 준비가 됐는데 이분에 대한 준비가 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준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이걸 뭔가 연락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여지를 준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것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준비가 돼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말은 대놓고 이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너는 나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사람이야. 이분만한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자, 답변 카드를 열겠습니다. 3장만 열게요. Meditation brings answers. 여러분이 이걸 했습니다. 명상이 나에게 답을 줄 것이다. 명상 엄청 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난 널 왜 보내줘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명상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된 거죠. 놔둬보겠습니다. In the near future에 어떤 일이 있을 거랍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이 여우가 어떤 방향을 정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얘랑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 뭐 그런 중요한 것들이 near future에 조만간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역시도 이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2장 카드가 딱 나오고 얘까지 딱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새로운 사람입니다. 느낌적으로 그래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맞긴 맞는데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그 느낌이 확 오네요. 한번 가봐라. 새로운 길을 한번 가봐라. 그 길이 실패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한번 가보는 거지 뭐. 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카드를 한 장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reedom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요. Healthy space and room to breathe. 건강한 공간과 숨 쉴 수 있는 어떤 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너무 자신의 굽히지 않는 어떤 것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의 공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어쨌든 액면가로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분이 지금 가지게 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틀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프리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게 자유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보고 자유를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마지막으로 꺼냈던 이 카드의 의미는 뭐냐?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 자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자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나 뭐 사귀든 뭘 하든 이 안 좋은 에너지에서 나가는 그 자유도 맞긴 맞는데 두 분이 함께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가 봐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해를 잘해주시거나 어떤 공간을 주시거나 뭘 하든 간에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게 없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새로운 어떤 길이 오면은 그걸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이랑 사귀어보고
하는 거 좋은데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고 이분에게 자유라는 걸 느껴줄 수 있게 하는 사람 역시도 여러분인 것 같으니 뭐 좀 지켜봅시다. 뭐가 있겠죠 또. 이건 1월의 에너지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을 알리는 1월 한 달간 상대편의 속마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I knew you were right, but couldn't admit it to myself or you. 나는 너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실수야,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완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 역시도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I wasn't honest with you about my feelings at the time. 일단 이분은 여러분하고 함께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부정해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 당시에 내 마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었어. 진심을 다해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을 속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마음 안으로 안 받아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자꾸 자신을 부정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상대편들이 좀 우유부단하죠? 오늘 뭔가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그런 상대편이 좀 없네.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뭔가 좀 약간 소극적이에요. We both know I'm not the one for you.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너에게 더 나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열어볼게요. I lost myself for a little while. 나는 한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말이죠. 약간 그 느낌이 드는 게, 그냥 이해를 쉽게 하자면 여러분에게 이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이분이 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환경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느낌 많이 들고요. 여러분에게 뭐 더 좋은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뭐 놔줬다? 놔줬다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분은 놔줬다라고 생각했을지언정 여러분은 잡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난 너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 거라는 그런, 약간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진부하죠. 그게 왜 그러죠? 자, True love is hard to find, but I found it with you. 진정한 사랑은 정말 찾기 어려워. 하지만 난 너를 통해서 찾았어. 라고 합니다. 이분이 떠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떠난 건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요 카드가 나오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주 긴 문장이 나왔는데요. I will make it up if you let me. 너가 허락한다면 나는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I promise you I'm going to be better. 약속할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말이야.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렇게 이제 6장이 딱 나오니까 이 앞에 있는 말들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놔두고 뭔가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같으면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뭐 환승이별을 했다든지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뭔가 여러분을 놔두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끄는 것 같아요. 뭐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걸 말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잡든 뭘 했든 그때 그건 맞긴 맞는데 나는 그걸 핑계로 이걸 나가고 싶었기도 했었어.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못난 사람이고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분이 원하는 건요. 내가 그때 뭐 어떤 핑계를 대고 뭐 너를 떠났든 간에 지금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을 봅시다. 선글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선글라스를 수집한다. 보통 2달에 하나씩은 산다. 뭐 이렇게 보나봐요. 선글라스를 꺼냈고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번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비 오는 날에 나가면 번개를 맞는다.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번개만 맞으면 모르겠는데 등에 비수도 가끔 맞는다. 이렇게 꺼냅니다. 그래요. 이분이 여러분을 매몰차게 하고 갔는데요. 이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그게 왜 이유야? 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겠어. 갑자기 그러고 싶어졌어. 이유는 묻지 마. 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아니야, 지금 너가 가는 건 아니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이제 한 거죠. 우린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 당시 일본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상황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됐든 일본에 살고 싶었든 뭘 했든 여러분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르게 말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난 너가 싫어졌어 같은 걸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 저는 이분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을 가든 뭘 가든. 그랬을 때 이분은 나 같은 애 만나지 말고 널 진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애를 만나. 그게 낫지 뭐. 라고 해서 이제 이별이 됐고 이분은 이제 인천공항 간 거죠.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열심히 이제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살아본 거죠. 거기서 뭐 일본의 어떤 다른 분도 만나서 한번 사귀어보고 했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줄을 놓게 된 거예요. 약간 뭐 슬프기도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버렸을까? 그리고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였다 라고 느껴지게 된 거고 너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일본에 있는 집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 이건 보고만 끌게요. 킹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일단 이삿짐 센터에 내가 전화해서 필요 없는 짐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챙겨서 바로 갈게. 카드가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카드를 한 장도 안 꺼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중요한 상황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이랑 혹은 다른 사람이랑 사귀었거나 했던 걸 인스타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어떤 연락 같은 것들은 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보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톡 이런 거 봤는데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번개를 맞은 거예요.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솔직히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등에 빗으로 꽂은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개의 동전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5개의 동전 역방향. 6개의 컵이군요. 그래요.
9개의 지팡이 역방향. 그렇군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있어요. 언더라인은 행드맨인데 밑에 데스가 붙어 있었어요. 역방향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8개의 지팡이 역방향. 두 분은 연락을 안 하나 봐요. 킹 오브 펜타클스가 있네요. 그렇군요. 5개의 지팡이도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행드맨이 나오면 이분이 그냥 물고기 자리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의미하는 건 희생이고요. 어디인가 묶여졌다라는 건데, 이 묶여졌다라는 걸 사랑의 리딩에 넣어보면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있다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A라는 사람, 즉 이분이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분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관계 안에 있다, 이런 경우로 좀 많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본인이 싫어서 뭐 떠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완벽하게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본인 자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행드맨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여러분하고요 끝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그런 건 다 상관없이요, 여러분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 가장 처음에 나왔던 5개의 동전 역방향이잖아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이분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나오고 있는 패턴들을 쭉 보니까 금전이 없는 건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외로운가 봅니다. 외롭다기보다는 자신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괜히 욕심이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만신창이가 된 나를 다시 치료해주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과는 또 무관하게 어떤 상황 하나가 이분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너무 힘들거나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게 맞아요. 위로나 안식을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하고 있으면 너무 좋았나 봐요. 그 기억이 이 분을 상당히 계속 생각나게 만드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분이 누군가를 선택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득이 본인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결론적으로는 9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이 돼버렸어요. 9개 지팡이의 역방향은 뭐냐면,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나의 피곤함입니다. 이게 진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삶을 살고 있나 봐요. 5개 동전과 9개 지팡이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분은 삶이 팍팍한 겁니다. 이 팍팍한 삶이 가장 큰 문제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향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바꿔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이란 게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너무 좋은데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버선발로 뛰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내 상황도 있고, 하지만 마음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까지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드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뒤집어져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땅이 하늘로 가 있고 하늘이 땅으로 와 있어요. 머리가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이 행드맨은 솔직히 어떤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대출이나 뭐 이런 걸 왕창 땡겨서 사업을 하나 했는데 왕창 말아먹고 그
것을 다 정리하고 가장 적은 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쳐냈다는 거죠. 이제는 회복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고 내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는데 왕창 무너졌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바로 9개의 지팡이입니다. 아무튼 상황 자체가 힘들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난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대출을 뭐 좀 막았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좀 이렇게 빌부터 볼까 뭐 이렇게 해서 오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내 삶이 너무 허하니까 그래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기억이 좋으니까요. 자, 그런데 자,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나왔죠.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어떤 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해지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덱에서는요. 이 덱에서는 명백한 생각이 생겼어요. 생긴 게 맞아요. 하지만 칼이 돌에 꽂혔습니다. 자, 이 칼을 빼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꽂혀서 빠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것을 막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예로도 느껴집니다. 이분이 처해져 있는 묶여져 버린 어떤 상황, 그 일을 마무리하고 회복해 나가는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뭔가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막고 있는 무엇인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칼을 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카드를 한 장도 안 꺼냈기는 했는데 여기 라이트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라이트닝은 번쩍하고 놀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선글라스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 카톡이라든지 인스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누군가와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면 이 칼을 꺼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묶여진 상태다. 나는 그냥 이렇게 묶여진 상태로 그리워만 하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보고 여러분들 걸 보면 도대체 여러분들을 보고 왜 라이팅이 됐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게 돌의 힘이죠. 일명 전문 용어로 공그리입니다. 공그리 같은 게 쳐져 있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느낌으로. 무엇이 저 칼을 못 빼게 막고 있는 걸까요?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You and your loved ones are saf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너가 사랑했던 사람은 잘 있다 라고 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있어요. 두 분이 이별이 돼서 여러분이 여기 살고 이분이 뭐 일본 살고 뭐 뭘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건 어디인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 어딘가에 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게요. 자, 새로운 시작이 있군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한 장 열겠습니다. 열쇠가 나와요. 그렇군요. 열쇠가 그리고 달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카드로 리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그건 2가지 정도가 되는데 2가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카드를 뽑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다음 달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두 분 사이에 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이분 말고요 다른 어떤 분과 사귀게 된다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가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너무나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게 될 거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라이트닝입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번개가 쳤단 말이죠.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귀게 됐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확률이 가장 크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러 오셨으면 내가 그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너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그걸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이별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거고요. 두 사람의 사랑은 잘 있다잖아요. 이제 이 금고 안에다가 그 사랑을 넣어놓고 두 사람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그 사랑은 어디론가 없어지진 않아. 그 사랑은 고귀했어. 두 사람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 안에서 즐거운 일도 많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여기 냅둬 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더더욱이나 오기 힘든 상황이 뭐냐면은 아무튼 어디인가 묶여져 있고요.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있는데 뭔가를 빼야 돼요. 만약에 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행맨 얘기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칼을 정말 빼고 싶은데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칼을 못 빼게 막는 거죠. 나를 두고 어디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카드로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분이 돌아온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뭔가 액션형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액션형이 뭔가도 나왔어요. 이게 번호 조합이에요. 곰인데 곰은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무모하지만 그 일을 해본다입니다. 그게 곰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 곰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걸 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애틋하기 때문에 그걸 연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사랑이라는 사람, 그 사람 B라고 합시다. 그 B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나 봐요. 솔직히 이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 B라는 사람한테 마음의 문이 안 열렸는데 그 이유는 슬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을 열게 한 것은 곰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이 엄청 노력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분이 봤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스텝 인 더 백을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등에 비수를 맞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고 온다고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이분은 그냥 막연하게 묶여진 상태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열쇠로 문을 연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린 거지 이 사람이 좋아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B와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 아픈 사랑에서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리너프가 나와요. 일단은 이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분에게 계속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고 끝나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메시지가 너가 말했던 게 맞아. 맞는데 나는 그것을 맞다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기 고집을 세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틀린 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이 사람의 벽을 두드리고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노력을 했으나 이 사람이 원하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나는 부족해. 이 사람에게 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역시도 이분을 카메라로 봅니다. 계속 과거에 이분과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보나 봐요. 그것이 이 달이겠죠. 뭔가 감정적인 슬픔이. 자, 카드 한 장을 더 열게요. 여러분은
이분과 뭔가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분과 뭔가를 하고 싶은가 봐요. 솔직히 이 버터플라이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분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의 삶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버터플라이이기도 합니다. 애벌레 안에서 답답해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날개를 펴고 나비가 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월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안 열렸던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가보는 건데 카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 하여 이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어디인가 있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을 더 해봐. 라고 어떤 기회 같은 걸 준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 카드를요, 다른 외국의 리더들이 어떻게 보냐면, 에이스 스워드가 결심이고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결단 같은 건데, 칼이 돌에 박혀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칼을 빼다가 칼이 부러지는 겁니다. 힘을 줬다는 거죠. 힘을 줬다라는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의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걸로 많이 보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유명한 외국 타로 리더들이 이 카드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만약에 사귀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서 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이 나타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Sometimes I feel like you want too much from me. 가끔은 나는 그렇게 느껴. 너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날 이해해줘. 뭐가 됐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Maybe we are better off separated. 아마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 우리 서로는 만나면 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인가를 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지금 누군가가 나타난다라는 카드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 감정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 그리워하고 나는 왜 이 사람을 잡지 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이 곰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잡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사람을 라이트닝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칼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힘을 줘서 이 칼을 부러뜨리고 여러분에게 반쪽짜리 칼을 꺼낸다면 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랑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는 싫은가 봐요. 저는 그 느낌도 들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Wrongful advice.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타로 리딩이 다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충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인데 Wrongful advice. 제가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I want to start a family with you. 그렇군요. 저의 리딩은 잘못됐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난 너와 가족을 이루고 싶어라고 한답니다. 누굴까요? 새로 나타난 분일까요? 이분일까요? Wrongful advice.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같이 잘못된 충고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충고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를 포함해서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카드를 다시 꺼낼게요.
ask for help from others. 누군가에게 계속 묻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랍니다. 저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게 다 틀렸다고 하면 저도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누군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안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3장 안에 하트가 들어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노력하면 되죠. 그리고 마음을 주려고 하면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겠죠. 여러분도 이분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넌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했어. 좋은 추억이 있고, 하지만 이제 난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털고 간다. 용서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용서해주는 게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로 꺼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용서를 하면은 다 털 수가 있습니다. 너도 뭐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뭐. 아유 몰라. 나는 나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 열심히 하지. 너 생각 안 할래. 됐어. 용서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그렇군요. 디바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할 말 많은 카드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카드기도 합니다. 한 줄 요약하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모든 것, 제가 했던 리딩이 맞으면 이분 때문에 뭐 가슴 아팠고, 이분은 일본 간다고 하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너가 잘못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분은 갔고, 그래서 계속 아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한테 마음의 문이 안 열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보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의 시나리오였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카드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의 결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말은 뭐냐? 모릅니다. 자, 근데 그 결말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결말은 이것들이 와줘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디바인 타이밍이에요. 즉, 그 일은 이 일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예요. 밑에 세렌디피셔스 이벤트, 우리 세렌디피티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우연적인 어떤 인연들,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건데, 제가 솔직히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 곰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덜 느끼게 돼서 이분과 인연이 빨리 끝났을 수도 있다. 그게 디바인 타이밍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보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그 디바인 타이밍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분은 뭐 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칼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과 사귀게 돼서, 이 곰이라는 사람과 가다가 이분이 나타나잖아요. 칼을 부러뜨리고 나타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다시 이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분에게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자 했던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간다면 여러분의 정답은 이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도 디바인 타이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바인 타이밍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제가 꺼낸 목적은 두 분 사랑에 뭐가 남아있나라는 거잖아요. 이 카드 기억나시죠? 여러분과 이 상대편의 사랑은 어디엔가 잘 있다예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은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 카드는 뭐냐? 계속 바보 타로를 오셔야 된다. 그 카드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해본 2023년 1월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빠이!